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금일은 이 우회상장 이슈와 무상증자 이슈로 많은 논란 속에 있는 소룩스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. 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우회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, 이런 말들이 많았고, 결국에 이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가 소룩스의 최대 주주로 변경되면서 우회상장에 조금 더 가까워진 모습인데, 자, 최근에 1대14 무상증자라는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. 금일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소록수가 이번에 보통주 한 주당 무려 14주를 지급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, 자, 이러한 전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죠. 무려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당 14주를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, 사실 이 무상증자라는 게 그렇게 이 큰 호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, 이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 주식 본질의 가치는 바뀌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증자시킨다. 쉽게 말하면 이 1,000원짜리, 자, 1,000원짜리 한 개를 이 100원짜리 10개로 나눠주는 게 무상증자인 거죠. 그런데 이런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무상증자가 진행되면 이 주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 주식의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토막이 나게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잘 모르는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가가 싸졌지 하고 매수에 뛰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올리고 누르는 이 세력들, 자, 세력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12월 8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과 상승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. 하지만 정말 이 소록수가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. 이 소록수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 합병 상대방인 아리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이 우회 상장 같은 경우는 이미 물 건너갔고, 이 소록수가 세력들과 손을 잡고 최대한 이 돈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실제로도 이 소록수의 새 주인이 된 정재준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한테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유상증자, 이 무상증자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.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100% 작전이다,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탑업인, 자, 탑업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인수권 부사채, 자, 유상증자, 무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이후 이 패대기 치는 작전은 번번이 일어나곤 하죠. 당연히 그 결과 같은 경우는 뻔하고요. 그래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 우회 상장보다는 소록수를 통해서 최대한 돈을 끌어모으려는 계획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.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그 과정 중 하나겠죠. 그리고 사실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우회 상장을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. 자,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의 상장에 도전했었지만 실패했었죠.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기술평가, 자,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 이상을 받아야지 상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, 이 B등급만 계속해서 받으면서 세 차례 상장에 실패를 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바이오가 이 소룩스를 통한 우회 상장을 선택한 건데, 만약에 이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이 양사의 합병이 정말 예정되어 있는 거라면 굳이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부양책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이 소룩스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아리바이오의 가치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룩스의 가치가 낮을수록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증자 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이 소액주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이 우회 상장이 아닌 이 돈을 끌어모으고 떠나려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겠죠.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우회 상장에게는 독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몰릴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만큼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건데, 이 영상에서는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, 자,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따로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,
자,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, 이 소록스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매일매일 이 두세 종목씩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. 정말로 타점을 잡아주는지 이 종목을 추천해주는지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리셔서 이 설명란, 자,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. 참고로 이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조명 제조업체였어요. 뭐 딱 봐도 같이 투자하기는 힘든 섹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바닥을 기어오던 거고요. 하지만 이 아리바이오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, 자,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보여줍니다. 그러다가 이 7월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팍 식어버리면서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시작하죠. 그런데 갑자기 밑으로 내리꽂던 주가가 이상하리만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이 상승이 시작한 이후 이 15거래일 동안 고점까지는 무려 이 178%의 상승이 나왔는데, 자, 이 기간 동안 뭐 좋은 실적이 나왔냐? 아닙니다. 그렇다 해서 이 우회 상장에 대한 뭐 뉴스나 공시 등이 나왔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178%나 상승을 보여줬는데, 또 신기하게 이 거래량은 없어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주가가 오를 걸 미리 알고 이 매집해서 끌어올린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 고점을 찍을 때, 자, 고점을 찍을 때 바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제서야 이제 거래량이 터지죠. 분명히 이때 차명 계좌나 기타 계좌를 통해서 차액 실현이 있었을 겁니다. 역시나 그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죠. 이 정도 됐으면 이 소록스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. 이 급락이 나왔다 해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다음 상승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소록스의 이 무상증자 상장, 자,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는 1월 26일입니다. 이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 배정, 자, 신주 배정 기준일인 12월 27일에 이 거래일 전인 12월 22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자, 이 12월 25일 같은 경우는 성탄절로 휴무일이기 때문에 22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만약에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 12월 26일, 자, 12월 26일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주가는 이 15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날에 받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기간 동안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매매만 잘한다면 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.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리바이오에서 이 우회 상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라면 이 소록스의 주가는 이번 작전 이후로 바닥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무상증자가 상장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 평단가, 자, 평단가를 낮추고 이 급등이 나올 때 비중을 덜어내는 게 중요해요. 자, 무상증자 상장 전에 이 지분을 덜어낸다고 해서 참여 못하는 거 아닙니다. 지금 사고 파는 이 한 주의 가치는 무상증자 이후에 14개의 가치를 가져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링크, 자, 링크 클릭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.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아리바이오의 주력 사업인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, 자,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서 임상 3상, 무려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했습니다.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주식시장인 이 나스닥, 자, 나스닥의 스펙 추진 업체와 이 MOU, 업무 협약 마지막 단계까지도 갔었죠.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 국내에서는 무려 이 상장에 3번이나 실패를 했다. 그런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이 미국 FDA 3상 진행 회사 중에 비상장 기업은 아리바이오밖에 없습니다.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투자하셔야 하고요. 뭐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고, 소통방 안에서는 1대1로 질문 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꼭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와 주시고요.